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나무 업비트 해킹 사건 이후로 굉장히 강한 주가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름대를 이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나요? 원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주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인들 260만 주 매도를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외인 수급에 이상이 발생이 됐다. 오히려 매도를 던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걱정하고 계시는 네이버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원래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를 한다고? 이탈을 한다고? 이거 지금이 고점인 거 아니야? 본질이 깨진 거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 믿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한 이유가 네이버가 고점이어서 본질이 깨져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외인들이 이탈을 하는 진짜 이유와 앞으로 네이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이 존재할 텐데 그 변곡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네이버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네이버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네이버 주주분들 정말로 힘드실 시기니까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네이버 힘내자, 네이버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얘기 드릴게요. 네이버 주주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네이버에서 외인의 이탈이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아직까지 고점이 잡히지 않았다, 본질이 깨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부터 의아해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결국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갈 거라고 해서 지금 두나무와 인수합병을 한 네이버를 샀는데 결국 주가 어떻게 됐냐? 그대로 눌렸다. 이거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부터 안 되는 거다. 본질 자체가 깨진 거다 라고 얘기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안의 실제 적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장난하냐? 지니어스 법안 이거 7월에 트럼프 서명 이미 나온 법안이잖아. 그런데 뭔 실제 적용이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을 하나요? 아니죠. 유예기간이 있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서명이 나오고 나서 세부 조항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18개월 이후로 실제 적용이 돼요. 2025년 7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2027년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부 조항이 다 정해진다면 세부 조항이 정해진 이후로 120일 있다가 실제로 법안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밀어주는 법안이잖아요. 세부 조항이 정해질까요? 안 정해질까요? 당연히 정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20일 이후에 지니어스 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걸 26년 초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니어스 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실제로 오늘 진행된 연준 청문회에서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원이 지니어스 법안 액트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과 은행의 디지털 자산 취급 허용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결국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외인들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하고 있잖아.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 일반적이었다면 외인들 당연히 매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유동성 경색 상황이라고요.
제가 유동성 경색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미쳤냐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 계실 거예요. 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앞에 딱 세 글자만 붙이자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다. 물론 금리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영향력 굉장히 높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는 금리 인하보다도 유동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급 준비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TGA 잔고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다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주 얘기 드렸으니까 짧게 얘기 드릴게요. 이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은행의 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적금 통장에 돈이 많을 때는 당연히 이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무슨 상황이냐? 적금 통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주체인 은행이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요. 더불어서 TGA 잔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큰데 TGA 잔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최근까지 미정부 뭐였나요? 셧다운 기간이었죠.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F4M8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도 지갑이 얇아지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주가가 5%만 떨어져도 그대로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요. 그런데 외인들도 똑같아요. 결국 지갑이 얇아졌으니까 원래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지갑이 두꺼운 상태였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되면서 지갑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긁어모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아래 구간에서만 매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게다가 그 정점을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만들었는데 도대체 일본 금리 인상이랑 네이버 주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의아해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 내용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절대 넘기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결국 이게 네이버 주가의 변곡점이 될 거니까. 최근까지 엔화가 어땠나요? 굉장히 저렴했죠. 엔 저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 일본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 일본 중앙은행에서 나왔는데 무슨 발언이 나왔냐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금리가 낮을 때 엔저인 상황에서는 헤지펀드나 외국계 증권사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 시장, 신흥국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을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본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이득일 거잖아요. 이자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환손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외인들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시장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의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니까 환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환차 손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계 증권사들, 헤지펀드들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금리 인상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정점을 찍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서 매도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아니 일본 25bp 꼴랑 그 금리 올라간 게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차트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코스피 지수가 말도 안 되게 3거래일 동안 15% 폭락이 만들어져요. 이 코스피 차트뿐만 아니라 제가 차트 가져왔는데 니케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에 역대급 폭락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건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되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해라. 유동성이 줄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네이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의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 매도하겠죠. 패닉셀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네이버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왜?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나고 나면은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만들고 있는 지급 준비율 TGA 잔고 같은 경우에도 QT의 종료, 정치적 리스크의 해소로 돈을 풀 준비가 완료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시 코스피 차트를 봐볼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 어떻게 됐어요? 니케이 지수 강하게 하락했다가 그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S&P 500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하락 이후로 훨씬 더 강한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나오는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네이버같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너무나도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대장주에서는 더욱더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매도, 비중 조절은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20%, 30%는 우습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간에서 비중 조절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언제 정점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대응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네이버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렸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네이버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저평가 구간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비중 조절을 위한 중요한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데 제가 비중 조절, 매도라는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분명히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중 조절, 매도 타점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그대로 하락할 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의 변동성 겪어보셨잖아요. 네이버 고점 찍고 주가 하락하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힘드셨죠. 주가 늘릴 때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정적인 대응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결국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는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러한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주식 메커니즘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금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 30%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발생됐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고점에서 비중 조절을 하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결국 눌림목을 잡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네이버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네이버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중요한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네이버 주주분들 다 같이 힘내셔야 되는 시기니까 버티셔야 되는 시기니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가다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없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소리 없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지표도 없이 움직이는 사건을 개인들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주가 눌리면 무조건 매수한다, 비중 확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눌리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매도한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겁먹으니까 오히려 매도 버튼을 누른다고요. 강한 반등이 만들어지면 후회를 하죠. 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오히려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주식의 메커니즘 때문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금 무섭다고 매도를 해요. 고점에서 매수, 저점에서 매도를 하는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하는 투자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개인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가장 좋은 차트다. 저라고 뭐 처음부터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 했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무서우니까 매도하고
욕심나니까 매수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죠. 저도 억대빚도 져봤고 깡통도 차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이거는 투기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겠다고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운이 좋게도 그게 다 복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 짧게 얘기 드리지만 짧지도 않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명품 차트 분석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혼자서 감정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볼 수 있게끔 네이버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중요한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저는 분명히 무작정 매수하라고만 얘기 드리지도 않았고 무조건 매수하고서 기다려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하는 거고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에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때? 아니요. 고점이 잡히지도 않았고 본질이 깨지지도 않았으니까 기회를 잡아야 될 때라고요. 이 기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는 네이버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문자 남겨놓으세요. 네이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네이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는 조정을 받으면서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때 엔비디아 관련주 어떻게 됐어요? 3배, 4배, 5배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AI 대장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구글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주가 보여줬었던 상승률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구글 관련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네이버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구글 관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구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 회사다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SK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주로 뽑히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구글 관련주, 결국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구글 관련주에 묶여서 강한 상승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수혜주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기사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었던 데이터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TPU,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예약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이 AI를 통한 광고까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야 고점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달성했는데 지금 전 고점에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99만 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까요? 터지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99만 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다시금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 슈팅이 임박했다. 결국 마지막 1만 주에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 말도 안 되는 20% 하락을 보여줘요. 결국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터는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점에서 그대로 슈팅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해 왔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 나서 강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만 있으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는 구글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매집 못하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관련 수혜주 먼저 가져가 보자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찾아온 종목인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꼭 상업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구글 제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